이 질문은 학교 약간 평가 체제에 대해서 뭐 약간 채점하는 거 A, B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글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학교랑 관련된 거, 교육이랑 관련된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시험일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데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주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얘도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의미가요. 함축하고 있는 게 있대. 의미가 있는데 그 기대 이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는요. 대절이라는 거래. 비록 모든 학생들이 해야 돼. 기회를 가져야 돼요. 보상받을 기회를 가져야 할지라도요. If they do their best, 만약에 걔들이 뭐 한다면, 그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지. 그럴지라도요. 어떤 학생들도 should have 가져서는 안 된대. 쉬운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된대요. 왜 이래? Achieving the maximum reward, 어떤 최대치의 보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쉬운 시간을 가져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문장부터 일단은 조금 길어요. that부터 reward까지가 일단 한 덩어리고요. 전체적인 질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야. 근데 지금 일단 나 기대 이론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기대 이론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이분부터 last까지가 한 덩어리죠. 비록 당연히 최선을 다했으면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전부 다 가져야겠지. 당연한 거죠. 그게 뭐야? 기대 이론이요. 그치?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100점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기대 이론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요. 어떤 학생들도 그 최대치의 보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걸 쉽게 성취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뒷부분이겠죠. 그래서 뉴스 7부터 끝까지. 최대치의 보상을 받을 거야. 근데 그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부터 이제 시작하는 문장에서 if로 다시 한번 나뉘어져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거고 기회인데 to be rewarded 될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기회 입장에서 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상받는 기회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BPP 수동태로 지금 받은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부동태로 체크해두긴 했는데요. achieving 자리에 achieving 쓸 거야, to achieve 쓸 거야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ing 들어가야 되라고 정해진 자리고요.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여기에 이제 is time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뭐 쓰냐면 비슷한 거 있지. have difficulty ing 요거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 뜻이죠. 그거랑 같은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지금 쉬운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던 거야. 반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렵다 쉽다. 자, 근데 have difficulty ing에서도 여기 무조건 ing 써야 되라고 정해져 있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앞에 전치사 이미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time이랑 achieving 사이에 in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 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래요 라고 설명을 했어.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원칙은요 위배된대. 즉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지. 뭐가 이걸 위반하냐면 전통적인 그 점수 매기는 관행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몇몇 학생들은 발견하거든. 그것이 쉽다고요. 근데 그것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얘 가목적어고 뒤에 있는 얘가 진짜 목적어지. 몇몇 학생들이 뭐가 쉽다고 생각하냐면 on A's and B's A나 B 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믿어요. 대절이라고. They have little chance. 그들이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 학업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또 다른 애들은. 아무리 그들이 내일도 무엇을 할지라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뭐 A 받는 거 껌이지.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은 A 받을 수 있지. 라고 쉽다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아까 또 뭐라 그랬었지? 노력했으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밑에는 어떤 경우야? 아무리 자기가 뭘 해봐도 학업적으로 성취할 기회가 없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랑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슈드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뭐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전통적인 grading practice가요.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자, this principle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문장을 받아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러한 원칙이 일단은 violate, 지켜지지 않는, 위배된다. 왜 저래? 자, 위배된다라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이니까 자기가 위배하는 게 아니라 위배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PP 수동태로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violate랑 BPP 수동태로 쓴 것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뒤에 because부터는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지. 왜 전통적인 점수 매기는 관행이 이 원칙을 위배하는지요. 그래서 그냥 앞에 나온 거랑 정반대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because부터 they do까지요. 자, 근데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었죠. find it, 그 다음 to 부정사요. is까지 하면 좋은데 쟤도 체크할 거라서. 자, find가 오형식으로 쓰였어. 근데 보니까 가운데 it이 있고요. 뒤에 to 부정사가 빠져있어. 아, 그러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쉽다고 생각하는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is time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좀 어려워하는 애가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또 다른 애들은 대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little를 체크하셔야겠죠.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지금 little이 뒤에 있는 chance를 꾸며줄 거야. chance에 s 안 붙었지? 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ittle로 쓴 거죠. 이 자리에 few 쓸 거야, little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체크하시고요. 얘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꿔? 아이고. whatever로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래서 whatever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무엇이든지 간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whatever 같은 경우는 명사절로 쓰여가지고 주어, 목적어, 보어절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지금처럼 단독으로 부사절로 그냥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죠. 뭘 해도 안 돼, 지금 얘네들은. 자, 그럼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상황 속에서 neither A nor B니까 둘 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취자도요. 즉 A를 쉽게 받는 애도요. low achiever 저성취자도요. 즉 뭘 해도 안 되는 애도요. 둘 다 unlikely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exert라고 하면은 발휘하다 이런 뜻이죠. 발휘하다, 행사하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쉽대. 그럼 뭐 굳이 그냥 잠깐 가서 봐보지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암만 해도 안 돼. 그럼 또 노력 안 하겠죠. 포기해버리겠죠. 그래서 둘 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고, 일단 내용상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쭉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In this circumstance라고 들어갔잖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뭐였어? 앞에 나왔던 거. 뭐 해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주어 자리에 neither A nor B가 들어갔어. 그래서 일단 해석할 때는 A, B 둘 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에다 납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likely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unlikely처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에 납 붙여서 해석하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수일치는 B에다가 맞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수일치.
할 거라서 achievers 복수명사 왔잖아. 그래서 복수 동사로 수일치한 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neither를 썼는데 결국에 둘 다 안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얘 뭘로도 바꿀 수 있어? 보스 A and B로도 바꿨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가 보스 A and B가 되면은 반드시 뒤에가 뭐가 돼야 돼? are unlikely. 이렇게 바뀌어야겠지. 그쵸? 지금은 앞에 not이 있으니까 얘가 likely였지만 만약에 보스로 바뀐다면 unlikely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변형 포인트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유래요. 어떤 이유냐면 it is important, 중요한 이유야. 학생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점수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게 중요하대요?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잘한 거에 대해서요. 그들이 과거에 해왔던 것보다 더 잘한 거에 대해서 또는 for making progress, 어떤 진보를 이룬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뭐라기보다는 오직 getting a high score, 높은 점수를 받은 것보다요. 100점 받았어, 잘했어 가 아니라 저번에 80이었는데 지금 90으로 올랐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뒤에 있는 이 부분부터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거겠지.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요. 절대적인 점수 말고 상대적인 거 평가해. 이렇게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 연결 포인트예요.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이 이유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요 this도 앞문장을 받아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this is one reason why 이렇게 들어가면은 why 뒤에가 결과일 거고요. 요 앞에가 원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삽입하는 포인트로 쓰기 너무 괜찮고.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reason 꾸며주는 거죠. 관계 부사로 쓰였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it is important 들어갔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래서 가주어고 뒤에 있는 to부터가 진짜 주어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reward 해줄 건데 뭐에 대해서 reward 하는지 for effort, for doing, or for making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 이루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랑은 우리가 과거 시제 써야 돼. 현재 완료 못 써 라 그랬는데 in the past라는 거는 그 과거에서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쓸 수 있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완료 쓴 거 잘 썼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무 생각 없다가 해보던에다가 밑줄 치고 맞게 틀리게를 물어보는 순간 몰랐던 게 생각이 나. 아, past 과거. 여기 과거 써야지. 이렇게요. 가 아니라 have done이랑 써도 괜찮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 들어주겠어? 점수 말고 진보, 노력으로 평가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학생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작곡이나 프로젝트, 리포트,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학업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대. 포트폴리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쭉 모아놓는 거잖아. 그럼 처음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진보된 거, 발전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And can dance 그리고 나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학업이 is improving 향상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문 안에서 포트폴리오는 좋은 애죠. 그쵸? 추구하는 바요.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뒷부분에 이제 how부터 time까지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쭉 체크하셔야겠죠. 내용상 중요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해 왔어?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주동 간접 의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mprove, 향상하다 라고 해석하면 학업은
향상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수동태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improve가 자타 공존해요. 그래서 향상시키다도 있지만 향상하다, 향상되다의 의미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ing 쓴 거 잘 썼어요. 계속 같은 얘기 해줄 거야. 그러니까 not all student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높은 점수를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렇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는 있어? 노력을 할 수는 있죠.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어요? 그들 자신의 과거 수행에 대해서 exceeding, 능가할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또는 making progress, 발전을 만들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종 더 나아요. 그리고 더 평등하게 이용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더 평등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이 스코어 점수 같은 거,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고 IQ가 다르니까, 그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기보다는 얘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 과거보다 얼마나 더 잘했어?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not all 이라고 들어갔는데 부정어에 100% 붙었잖아. 그쵸?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부분 부정으로 시작하는 부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게 not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왔어. 그러면은 부정으로 시작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not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도치를 해줄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안 해. 아니야. 라고 해서 not이 그냥 뒤에 있는 명사, 주어만 수식해 줄 거예요. 그럴 땐 도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식하기 때문에 도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없어? capable이야 incapable이야 같은 거 그냥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지금 버스로 역접되어 있는 포인트 한번 체크하시고 대신에 모든 애들이 이거 할 순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capable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는지 exerting, exceeding, 그 다음에 or making 동명사 3개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 쭉 체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needs로 받았는데 needs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어때요? 더 좋아 안 좋아? better.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게 어때요? more equally. 더 평등해요. 평등한 기준이 되겠죠. 공정한 기준이. 근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야? 보상이 기반으로 해야 하는 그 기준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on which가 앞에 있는 criteria 꾸며줄 거고요. 자, 일단은 on which to base까지 쭉 체크할 거고요. 일단 on which 뭐야? 라고 한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가 뒤에 이제 때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쫙 압축시킬 때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이제 전체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원래 문장이 뭐야 라고 한다면 on which. 그 다음 우리가 보상을 그 기준을 기반으로 둬야 돼 라고 해서 얘 지금 we 의미상 should 정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we should base reward. 원래는 이제 이거였겠지 뒤에 on the criteria 였는데 크리테리아가 같아서 얘 생략한 거고 그쵸? 앞에 있는 선행사랑 그리고 요 on이 요 앞으로 온 거고요. 원래 구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we부터 criteria까지였는데 선행사랑 같으니까 criteria 없앤 거고
뒤에 남아있던 on을 위치 앞으로 빼준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해석할 때 요 원래 문장이었다는 거 생각해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요 완전한 문장이었어 이렇게. 근데 이제 뒤에 거를 굳이 안 써줘도 될 것 같아가지고 to 부정사로 딱 압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on was to be silly word 이 문장으로 됐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기대 이론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어요. 얘가 이제 핵심 키워드는 아니었는데 기대 이론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최대 보상을 얻어서는 안 돼라는 걸 이제 기대 이론이 얘기를 해주는 거래. 이 지문을 쓴 사람이 추구하는 반응 기대 이론인 거지. 그치? 이 사람은 기대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통적인 채점 관행이 자꾸 위반하고 있어. 왜? 성취도가 높은 애는 쉽게 할 수 있고요. 낮은 학생은 기회가 없어요. 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될 거야. 그게 일단 문제점이었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하이 스코어에 대한 보상 말고요. 노력 얼마나 했어? 얼마나 발전했어? 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게 더 좋고요. 더 평등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어요. 주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 문장이지 뭐.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공정한 평가라는 거는 뭘 평가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노력했어? 얼마나 발전했어? 를요. 그래서 평가, 노력, 발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 지문의 핵심이다. 소재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드디어 진도의 마지막이요. 자, 얘는 이제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차치해도 괜찮아. 왜? 핵심 주제는 너무 간단하거든.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은 문화마다 달라예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화는 이렇게 다르고 이 문화는 이렇게 달라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랑 다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약간 인지적인 부분까지 자꾸 들어가거든. 근데 그냥 다른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보시면 기본 몇 가지 가정이요. 근데 어떤 가정이냐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일단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건 제껴두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are universal 보편적이라는 몇 가지 가정은요. are being re-examined 뭐 되고 있어요? 재검토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은 공간이 뭐냐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지. 공간이 뭐냐면 즉 3차원의 공간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어떤 사건과 물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건과 물체가 어떤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가지는 그런 3차원적인 지역이에요. 라고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핵심은 뭐야 지금? 뭐에 대한 얘기했냐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유니버셜 보편적이여가 가장 핵심이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뭐라 그랬어? 재검토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왜 다시 생각해봐야 돼? 아니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notion of space or universal 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텝부터 universal까지. 근데 그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박하는 거죠. 전형적인 통념과 반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자, assumption 다음에 지금 that부터 포지션까지 없다 치고 보면은
개념이 보편적이에요. 문장 완전해요. 그치? 됐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갔고요. 근데 앞에 assumption이라는 명사도 있잖아. 아, 그럼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뒤에는 내용상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법적인 부분만 우리 같이 보면은 이렇게 한번 나뉘어지지. 그래서 in which가 앞에 있는 area 꾸며줄 거야. 그 공간에서야. 당연히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썼으니까 뒷문장 완전하고요. 그리고 뒤에 and를 기준으로 occur이랑 have랑 연결이 될 거고. 전체 주어는 당연히 assumptions이죠. 복수기 때문에 are로 수일치한 거면서 지금 시제가 현재 진행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재검토해봐야 되는지 근거를 대야겠지. 우리한테 부연 설명해줘야겠죠. 스티판이라는 사람이 보여줘서 대절이라고 체계가요. 공간을 계산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체계는요. 즉 공간에 대한 것은요. 실제로 아주 divergent 달라요. 문화권마다 달라요. 라고 알려줬죠. divergent랑 universal이랑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 그치? 보편적이란 얘기는 공통적이다라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란 얘기는 서로 반대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자,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가요. 관련 있어요. 뭐랑 그렇게 다른 인지적인 성향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라고 이제 그 문화와 언어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 준 거예요. 자, 일단 that부터 tendency까지 쭉 한 덩어리로 묶일 거고요. 자, 일단 대절 안에서 systems부터 description까지 주어인데 진짜 주어는 systems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그냥 체계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문화마다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언어적인 차이라는 거는 인지적인 거, 그렇게 서로 다르게 인지하는, 문화마다 다르다며. 그런 문화마다 다른 인지적인 성향이랑 또 언어적인 차이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나왔던 거고,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화마다 다르고요. 언어적인 차이도 있어요. 왜 차이가 있어? 인지하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correlating 체크하시고 얘 뭐야?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얘가 얘를 꾸며줘요. 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왜 쓰였는데? 문장이 여기서 끝났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컴마 찍고 ing 나온 분사 구문이에요. 자, 분사 구문인데 앞에 linguistic difference가 있어. 그럼 왜 있어? 주어라서요. 그래서 주절에 나와 있는 주어랑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어를 남겨놓은 독립분사 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linguistic difference 어떻게 해석했어? 언어적인 차이가 주어로 해석했죠. 그 다음에 correlating 같은 경우는 correlating 쓸 거야, related 쓸 거야 물어볼 수 있는데요. correlate 자체가 뭐랑 관련되다, 연결되다라는 자동사기 때문에 얘 ing로 쓴 거 잘 썼어요. 근데 둘 중에 뭐 쓸 거야 라고 물어볼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 왜냐면 자타가 공존하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자면 어법상 이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얘 밑줄 치고 물어볼 거라고 했었지. ing에 밑줄 치고 맞게 틀리기를 물어보면은 차이는 관련되어지는 거니까 이디 써야 되는 얘 틀렸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ing 괜찮다고요. 또 핵심적인 거요. 계속해서 차이가 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가 핵심이기 때문에 difference
distinct 이런 반대되는 개념들 체크하셔야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래.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그들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요. 즉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요. 를 부연 설명해 준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몇 경우에서는요. 그 언어가 결정하기도 한대요. 인지적인 범주를 결정을 해요. 뭐랑 관련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랑 관련 있는 그 인지적인 범주를 결정하기도 한대요. 또한 the speakers of a number of languages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는요. do not use 사용하지 않아요.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뭐랑 관련되는 공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냐? 어떤 신체적인 coordinate 그 신체적인 일치하는 거 해당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뭐랑 관련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앞뒤 이런 것과 관련된 신체 해당 어구랑 일치하는 어떤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밑에 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했으니까 좌우 앞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앞 문장에 대해서 조금 확장시켜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쓰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vary 같은 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했었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결정되기도 한대요. 그 인지적인 범주가. 공간이랑 관련된 인지적인 범주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결정되기도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인지적 개념에 영향을 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공간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서양권이랑 동양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양은 인지적인 게 개인주의, 그치? 그 다음에 약간 동양은 우리 집단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근데 서양에서 뭐라 그래? Our family라고 안 하고 my를 주로 많이 쓰죠, 그치? 인지적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my라고 하면은 그 my라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이라는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겠지. 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집단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요. 이 언어가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공간이랑 관련돼서요. 조금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부분은 당연히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number of 들어간 거 쓸 거야 더 쓸 거야 물어볼 수 있겠지. 여기는 언어의 숫자가가 아니라 많은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number of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더가 들어가면 의미가 맞지 않다.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of부터 language까지 묶을 거야. 그럼 speakers가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취급한 거 수일치 한번 확인하시고요. 공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공간적인 언어는 corresponding to 하면 뭐뭐와 일치하는, 뭐 상응하는 이런 뜻이죠. 애초에 correspond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보통 우리 생각하면은 항상 전사 to랑 같이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ing 쓴 거 주의하시고요. ed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앞뒤 이런 신체적인 좌표랑 관련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설명해 줄 거야.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시는요 와요.
이 멕시코의 이 부족에서부터 우리가 예시를 하나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들의 언어는 사용해요. No relative frames of reference. 뭘 사용하지 않는데 no가 붙었으니까 사용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뭘 안 해? 상대적인 어떤 언어의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얘네들의 언어에는 상대적인 기준이 없대요. reference 하면 언급 정도로 해석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준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준 거라고 하면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상대적인 프레임 틀에 대한 그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즉 얘네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대적인 말이 없어요 라는 거죠.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용어가 없어요. 공간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가 없는데요. 이 어떤 공간? 일치하는 공간이요. 왼쪽, 오른쪽, 앞, 뒤요. 왜? 상대적인 거지 사실은. 왼쪽, 오른쪽이라는 건. 그치? 왜? 이거 뭐야? 나한테 왼쪽이야. 근데 너네한테는 뭐야? 오른쪽이지. 절대적이지 않잖아. 그치? 누가 기준이 되냐?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너네를 기준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절대적이지 않고 요 공간은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지금 이 멕시코 부족은 애초에 상대적인 기준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앞이야 여기는. 그치? 근데 내가 이 공간을 이렇게 하면은 뒤가 되는 거지. 그쵸? 항상 바뀔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말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 그냥 우리랑 다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네가 이 부족이 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상대적인 거 계속해서 지금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이 공간적인 얘기하는 거고 that부터 mac까지도 reference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일치하는 그 공간적인 기준을 말하는 용어가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지금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계속해서 no로 받아서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얘네들한테도 용어는 존재하긴 한데요. 어떤 거? 이거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라는 건 존재하기는 한데 그럴지라도요. They do not extend to other parts. 그 말을 다른 부분으로 확장시키진 않아요. 신체의 다른 공간으로 확장시켜서 여기는 왼쪽 몸통이고 오른쪽 몸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나 봐. 그리고 to area 또 어디? 그 신체 외적인 다른 지역 즉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런 것까지 확장시키지는 않아요. 즉 왼쪽 오른쪽 앞뒤라는 건 없다. 근데 당연히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왼손이고 이건 오른손이지 이게 갑자기 오른손이 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긴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왼쪽 오른쪽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다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한다고? 공간에 대한 개념은 문화마다 상대적이라고요. 이게 주제고 왼쪽 오른쪽 알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order부터 hand까지 그냥 체크하시고요. 뭐 이거 just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just 뭐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데까지 연장되진 않는다. 너무 확장돼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어 정도 extend와 external 같은 경우도 지금 형용사로 뒤에서 앞에 있는 area 명사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25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 외적인 다른 공간까지는 가지 않는데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body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신체를 넘어선 다른 이런 것들까지는 확장되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지문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앞에 있어요. 그치? 뒤에 부분은 전부 다 얘 들어주는 부분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정리하면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요. 보편적이지 않아. 가 주제문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공간을 추정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 언어도 다르겠죠. 왼쪽, 오른쪽, 앞, 뒤를 설명하는 그 언어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요. 이 언어적인 차이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인지적인 성향이랑 그 인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 즉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앞이야 뒤야 라는 그 개념도 언어랑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실제 좌표에 해당하는 공간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고요. 그 예로 멕시코의 한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거죠. 라고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주제는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요. 문화마다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언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공간에 대한 개념은 문화마다 다르고요. 언어 얘기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언어적인 차이에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됐죠?